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82쪽 매응자부터 까마귀 오자와 관계된 글자까지 설명하는데, 먼저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세초와 관계되는 글자에서 세조와 관계되는 글자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초자는 꽁지가 짧은 새, 세조자는 꼬리가 긴 새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조자가 들어간 자는 새 이름이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를 나타낼 때 쓰고, 세주자는 일반적인 새를 나타내는 때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한 얘기는 부수의 이해편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응, 매응자를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근문해 보이는데, 이거를 학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도구다, 도구의 모양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도구로 새를 훈련시키는 모양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새를 훈련시키는 모양이다 라고 보아서 사람이 옛날부터 훈련해서 사냥에 쓰였던 매를 나타내는 글자가 응자가 됩니다. 지금은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새주자가 들어서 집에서 사람들이 기르는 새, 훈련시키는 새로 다른 새를 잡아오도록 훈련받은 매다라고 설명하는 글자가 매응자가 됩니다. 매응. 매응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매응, 응알응 밑에 마음 힘자가 붙어서, 본래는 매응자는 밑에 세 주자를 빼고 이와 같이만 써도 매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응입니다. 그래서 마음자를 대서 매가 사람한테 마음으로 보답한다, 훈련한 대로 짐승을 잡아온다라는 뜻 때문에 응알응이라고 하고, 사람 신체 부위 중에서 새처럼 가슴이 튀어나온 새에서 가슴에서 응이라고 합니다. 응. 매응자와 매우 비슷한 글자가 기러기 안자가 있는데, 이거는 매응자는 집이 있는데 기러기 안자는 이와 같이 기역이 있어서 기역자 모양이 있어서 매응자와 구분이 되는데, 이와 같이 기러기는 이와 같이 기역자로 날아다니는 형태 모양에서 기역자를 집어넣고 사람인 자 있고 새추자를 집어넣어서 기러기 안이라고 합니다. 기러기 안. 해가 지는 언덕 같은데 사람처럼 해가 질 때 언덕 같은 언덕 위로 사람처럼 줄지어서 나르는 새다라고 생각하면 유혹이 쉽습니다. 기러기 안. 기러기 안. 다음에는 좌우로 볼구. 좌우로 볼구. 이와 같이 옛날 근문에 보면 눈을 양쪽으로 그려서 대부분 양쪽으로 그리는 게 많은데, 눈을 좌우로 보다 라는 뜻에서 좌우로 볼 구자가 있는데,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놀라볼구라는 글자가 있는데, 놀라볼구, 새 위에 좌우로 볼구를 더해서 이와 같이 새가 있고 위에가 눈목자를 양쪽으로 그려서 좌우로 볼구, 매나 새가 놀라서 좌우로 노려본다 라는 뜻에서 새가 놀라서 좌우로 보는 데서 놀라서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새가 놀라서 보다. 그래서 놀라서 보는 것을 구시라고 합니다. 놀라불고 볼 시자를 써서 구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자는 주로 다른 글자를 만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구자를 보면 놀라볼 구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앞에 마음 힘자를 붙여서 마음이 놀랐다, 두려워하다, 내거리고, 이 사거리를 더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좌우로 놀라서 보게 되는 큰 사거리를 나타내서 내거리고, 사거리고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꿩깃 적자를 보겠습니다. 꿩깃, 새가 밑에 있고 위에가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를 그리고 밑에서 새를 그린 글자가 꿩깃
저자입니다. 새 중에서도 기치 화려하고 예쁜 새 꿩깃을 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적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우리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례도 많지 않고 지금 쓰이지 않는 용례들이 있긴 하나 알아도 필요가 없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적거, 적로 등이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 이 적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적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빛날요 앞에 우리 요일할 때 요자 해가 꿩깃에 닿아서 꿩깃이 햇빛에 반짝이다 빛나다라는 뜻을 쓰고 같은 뜻으로 빛광자를 써서도 빛날 요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가 꿩깃을 새들이 목욕할 때 보면 물에 깃을 적셔서 튀기면서 물에 튕기면서 그 꿩깃 자기 몸을 깃을 씻는 데서 씻을 탁 뽑을 탁 깃을 뽑는 거고 뛸약 발을 새들은 뛸 때 깃을 들고 발로 종종종 뛰는 거에서 뛸약 이와 같은 글자 등의 적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알옹자를 보겠습니다. 화알옹자를 옛 글자를 보면 새 주자가 붙었고 이와 같이 네모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계곡에 있는 돌들, 높은 언덕들을 나타내고 새를 뜻해서 높은 언덕 같은데 언덕의 밑에 사는 그런 새를 나타내는 글자가 옹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덕 옆 물가 옆에서 이와 같이 삼수변이 들어가기도 해서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도 있지만 지금 다시 소전에서는 위에 내천자가 있고 고흐룹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변해갔습니다. 다시 보면 한자에서 이와 같이 돼지의 머리가 있고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 여기는 본래 언덕부자나 고흐룹자 등이 똑같이 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 모양이 위에 이와 같이 높을 두자, 돼지의 머리 같은 글자 등처럼 위에서 누르는 모양이 있으면 이와 같이 모양이 변합니다. 고흐룹자나 언덕부자는 위에 글자 모양이 있거나 많이 변할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 언덕부나 고흐룹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 옆에 사는 새, 언덕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화하게 들려서 화하다라고 하는 글자가 옹자가 됩니다. 사방이 막흥이 돼서 울면 소리가 퍼져서 울려서 전부 다 아름답게 들려서 화하다라고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롱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지금 소전 모양에 있는 글자는 할밋의 옹자다라고도 합니다. 고흐룹자 옆에 위에 이와 같이 내천자가 있고 고흐룹자가 있는 글자도 화알옹이라고 합니다. 화알옹 냇물이 한 고를 아름답게 잘 어울려서 감싸고 도는 모양에서 화알옹이라고 합니다. 옹자를 만나는 글자는 화알옹자가 있고 그다음에 낄옹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다 마글옹, 독옹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팔뚝귀자는 잘 보면 갑굴문에 보면 이와 같이 팔꿈치 부분을 그래서 팔꿈치 구부리고 있는 손에 힘을 쓸 때 손을 튼튼하게 구부린 모양에서 이와 같이 세모 형태가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있는 것은 손 모양이고 구부린 모양에서 힘세게 힘을 주어서 구부리고 있는 모양에서 팔뚝이다, 튼튼하다 라고 할 때 굉자가 들어갑니다. 튼튼한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팔뚝 굉자가 있고 사람 몸 중에서 힘쓸 때 튼튼한 부분이 팔뚝균 본래가 이 글자가 팔뚝균이었기 때문에 신체의 부위를 더해서 팔뚝균, 클균, 암컷보다 힘이 센 수컷,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조자를 보겠습니다. 새조자는 새추와는 달리 뚜렷하게 눈을 그려놓은 글자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새 눈을 그려서 새조자를 씁니다.
새 부리가 있고 눈을 그리고 깃을 그리고 꼬리를 그리고 다리를 그리는 글자였는데 이 모양을 다시 부리, 눈, 깃, 꼬리, 다리를 그린 글자가 새 조자가 되겠습니다. 새를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모양이 새 조자입니다. 그러면 새 조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물론 다른 부수를 만나서 쓰이는 글자도 있지만 새 조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울명, 육자를 비해서 새가 울다. 새 봉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무릎 범자, 넓을 범자가 있고 밑에가 새 조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전설상에 나오는 새인데 이 새가 날면 모든 새, 무릎 범자, 모든 새가 따라서 난다고 하는 전설상에 나오는 봉황새에서 새봉, 봉새봉이라고 합니다. 섬도자는 옛 글자에 보면 이와 같이 새 조자를 다 쓰고 산자를 써서 섬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화자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섬도, 찌을도 등의 글자 등에 새 조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조자와 비슷하지만 까마귀 오자가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도 똑같은 새 모양인데 까마귀는 눈이 검어서 눈도 검고 몸도 검어서 눈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눈 있는 부분을 생략한 모양이 까마귀 오자입니다. 여기 눈 부분을 생략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마귀 오.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새 종류이지만 새 조자보다 눈 부위를 생략하는 바람에 획이 한 획이 부족해서 새 조자의 부수에 들어가지 않고 밑에 점 4개가 있어서 불화자의 불화자 부수에 있는 글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자는 가장 어려운 게 부수를 고를 때 부수가 불화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수 시험을 보는 중고등 학교 학생까지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조, 까마귀 오.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눈동자가 검어서 눈동자 부분을 빼앗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까마귀 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오자를 만나는 글자는 별로 없고 슬플 오자, 이구자를 더해서 이와 같이 앞에 이구자를 더해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려서 슬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길조로, 특히 일본에서는 길조로 보아서 길거리에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까마귀가 많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